자, 유삼영 전 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네. 경찰과 대치 28시간 이어진 남태령 현장에 계셨고, 그죠? 예. 근데 거기 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셨고, 예. 그 많은 시민들이 왔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동작을 바로 옆입니다. 아, 그거 맞다. 넘어오면 사당역인데 사당역부터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또 김경호 변호사도 달려가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방배 경찰서장을 고발했어요, 이분이.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전화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달려가지는 못했고요. 고발만 했습니다. 아, 그걸 아니 이 정도면 마음이 달려간 겁니다. 방배 경찰서장은 어떤 혐의로 고발하신 겁니까? 먼저 집시법에 예.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내지 금지를 하려면 집시법 12조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령이 바로 집시법 시행령이고 12조 1항의 별표 1이라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1. 서울특별시에는 20군데 주요 도로를 특정을 해놨고 예. 그 주요 도로의 시작점, 시점부터 경유지 그리고 종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남태령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 도로인데 예. 남태령은 여기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지금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하고 차벽을 앞뒤로 설치한 겁니다. 형법 123조 직권 남용입니다. 이런 문서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남태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태령은 없습니다. 거기는 황량합니다. 앞뒤 그 어디를 봐도 편의점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주요 도로가 아닙니다. 주요 도로가 아니다. 아니 이런 사안들 여러 다각도로 다뤄봤는데 예, 변호사님처럼 짚어주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예, 처음입니다. 주요 도로가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법치주의를 위반한 겁니다. 국민의 경찰이 아닌 겁니다. 너무 명쾌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유는 이제 방배 경찰서장 바로 고발하신 이유는 이제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 사안은 몇 점 몇 호까지 몇 항까지 다 그리고 이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경찰의 존재의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입니다. 그날 영하 7도, 체감은 10도 이하였습니다. 예. 서울에서 정말 춥다고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벽을 앞뒤로 설치했습니다. 예. 그리고 농민들은 고령이었습니다. 아하. 분명히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20시간 이상 이렇게 포위를 해놓으면 이분들의 신체에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1항에 세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치, 1호 조치. 경고 조치해야 됩니다. 경고 조치는 잘했을 겁니다. 경찰관들이 잘하니까. 2호 조치, 피난시켜야 됩니다. 피난시키려면 뒤 태각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뒤를 막으면 안 됩니다. 앞뒤로 막으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포위시켜놓고 표현할 수 없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뒤도 안 막으면 뒤로 해서 또 서울로 가겠다 싶으면 3호 조치. 거기에 내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삼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추운 20시간 이상 기동대에서 먹던 그 따뜻한 보온통에 물이라도 갖다 놔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접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위반. 노량진에서만 그렇게 공부할 게 아니고
그 공부한 걸 현실에서 적용해야 되고 적어도 핸드폰에 인공지능이 다 깔려 있다면 좀 공부 좀 하고 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핸드폰에 깔려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다 깔려 있잖아요. 이게 법안들이 다 통으로 다 외우셔가지고 참 들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책 찾아보기 귀찮아서 다 외워버리신 거죠. 다른 건 잘 못합니다. 다른 건 잘 못합니다. 통으로 외우셔가지고 꾹 누르면 법안이 나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저희가 모신 이유 이거 참 김경호 변호사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지금 노상원이 햄버거 미팅한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의 현직 대령 중 한 사람 정모 대령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모 대령 외에도 밝힐 수 없는 몇 명의 장교들을 지금 이 내란 사건으로 자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군 법무관 출신이시고 또 방송을 봤겠죠. 얼마나 AI인지 또박또박 정확하게 자문해 주시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하필이면 햄버거집에서 노상원과 버거 미팅을 한 그 중령 중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언론에 보도된 공개 사과하고 본인이 했던 일을 밝힌 사람, 그 사람 맞죠? 그렇습니다. 정모 대령이고 일단 저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그 최혜병 사건에서도 이용민 중령이 그 지휘관 중에 최초로 대국민 사과했듯이 이번 정보사 사건에서 저하고 자문했다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제가 지금 그 법률 자문만 하셨지 법률 대리인이 되신 건 아니고 또 대리인이 안 되신 이유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캐묻지는 않겠고 궁금한 것이 이 법률 자문을 하려면 이분이 그날 했던 혹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 제 제자들이니까 진실이 너를 구할 것이다. 진실만을 좀 얘기해달라. 이게 전제였습니다. 아하.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야 거기서 그렇죠. 네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네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또박또박 말해줄 수 있다. 그렇죠. 세 번째까지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저한테 모두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얘기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저한테 줬던 진술 내용 중에 바로 그 상급자 그 사령관 함께 성관이 명단을 확보하고 거기서 난 거구나. 예, 실무적으로 인원을 편성하고 출근 직원 통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을 협의했다. 이렇게 저한테 진술서를 적어준 겁니다. 자, 또한 케이블 타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렇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는 것, 또 두건을 씌워서 납치하는 것, 이것도 저한테 처음으로 진술을 보내줬습니다. 지금 그 법률견수의 그 대목만 살짝 떼어봐 주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듣다 보니까 그 굉장히 흉악해 준비한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어딘가로 이동시킨다가 아니라 보면 케이블 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우고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만 준비했습니까? 더 다른 물품은 없어요? 그 진술 내용을 봤더니 야구 방망이가 야구 방망이요?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뭔가 저항을 하면 제압하는 용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야구 방망이, 진짜 야구 방망이를 구입했다고요? 아니 뭐 진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야, 그러니까 사실 계엄이고 군인들이고 두건을 씌워서 어딘가로 데려가면 이미 다 긴장하고 겁먹었을 텐데 야구 방망이를 준비한 것은 이거는 이제 제 상상입니다. 총을 봤는데 이미 야구 방망이를 따로 준비한 것은
말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 중에 몇 명은 흔한 표현으로 다리 몽둥이를 부르르 틀어놓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왜 야구 방망이를 준비해? 이게 저도 그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우리 송광호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분 아마 그때 상황이 그냥 불현듯 오버랩됐습니다. 그런 용도로 야구 방망이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령이 진술한 내용 중에 아직 언론에 다 안 나왔는데 수사기관이 뭐 언제 그걸 릴리즈할지 모르겠는데 케이블 타이하고 복면까지만 나왔는데 변호사님이 이 진술서를 확인한 바 야구 방망이가 나왔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였습니다. 야구 방망이 진짜 이 나쁜 놈들 진짜 흉악한 놈들 숭악합니다. 진짜 흉악한 놈들이네. 말씀을 다 못하실 것 같은데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이 부분은 좀 상황이 성숙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말 안 하신 거죠? 상황이 성숙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 하나만 말씀하시고 상황이 성숙되면 말할 내용이 따로 있는 거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사 과정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야구 방망이. 변호사님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구 방망이. 이거는 총을 들고 갔던가 보다 더 오싹한데요. 이제 묻고 눈을 가리고 하는 거는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건데 네. 그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이제 방망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 묶고 이제 복면을 쓰고 앉아 있어요. 30명이라고 하니까 어디 문서고라고 하니까 뭐 이제 모아놓고 그 중에 끌어안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패는 거죠, 그냥. 그렇죠. 다른 사람 그 공포스러울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엄청나죠. 안 그러면 야구 방망이를 왜 샀어요? 미친 놈들이네 진짜. 눈을 가린다는 게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는데 그거다가 방맹이 소리까지 들리면 이제 질려갖고 뭐 오줌 지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사람 정도만 그 뿔 앉아 있는데 무릎으로 그 방망이로 때려봐요 그거. 야구 방망이 진짜. 이거 진술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보가 아니에요. 제보가 아니고 그 지시를 한 정모 대령의 진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계획 단계에서는 치밀하게 숭악한 짓을 예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김병호 변호사님이 전화 연결 다시 해야 된다고 본인이 깜빡하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안 하셨다네요. 저 전화 연결 해봅시다 다시. 여보세요? 네,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특검이 구성되면 예. 반드시 검토할 과제입니다. 제가 정모 대령을 자문하면서 느낀 건데 예. 경찰에서 경찰한테 3번 진술했고 예. 검찰에서 검사한테 2번 진술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역 군인입니다. 예. 현역 군인은 군사법원법 228조 1항에 따라 군사 경찰과 군 검사가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예. 사망에 따라 재판관할 것 소위 말해서 3대 범죄가 아니면 다 군사 경찰과 군 검사가 수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 정 대령의 진술을 경찰이 조서를 받고 경찰이 사인을 하고 검사가 조서를 받고 검사가 서명 날인을 하면 예. 제가 만약에 반대편의 변호사면 이거 수사 주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구성되면 이 부분을 확인해서 반드시 이 오염된 부분을 조치하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전문가시니까 근데 이 얘기는 잘 귀에 안 들어오고 이거 방망이 자꾸 야구 방망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선관위 지금 그 HID 모아놓고 최정예 부대 아닙니까 거기도 우리나라에 동원된 부대들이 보니까 국가대표들이에요. 맞습니다. 707도 마찬가지고 다 최정예 부대인데
북파 공작원들한테 자 니네 출근하는 선관위 30명 명단 줄게. 뭐 준비해야 됩니까? 케이블 타이하고 복면을 준비해. 또 뭐 없습니까? 야구 방망이를 준비해. 이게 제가 이런 말을 어디서 듣고 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진짜 저 음모론자 또 미친놈들이야. 진짜 미친놈들이야. 왜 오셨더라 오늘? 이거는 이 준비물은 테러리스트들이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복면 가리는 이런 거 하고 방맹이하고 탈레반 수갑을 안 하고 왜 케이블 타이를 했는가 하면 맞아요. 수갑은 무게가 많이 차고 여러 명을 체포를 못 하니까 현장에서 보면 가볍더라고요. 케이블 타이 그 딱 전용으로 쓰는 거던데 여러 사람을 동시에 체포할 때 그렇구나. 가벼우니까. 예. 그 수갑은 한 사람 무게가 상당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케이블 타이를 못 끊거든요 사실상. 예. 그 케이블 타이 두꺼운 걸 딱 묶어 버리면. 뭐 꼼짝 못 합니다. 그리고 아마 뒤로 묶었겠죠. 팔 뒤로. 예. 팔 뒤로 묶고 두건 씌우고 마스크 써서 말 못하게 하고 꿇어 앉혀 놓으면 예.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방맹이까지 방맹이로 옆에서 두드려 맞는 소리 들어봐요. 예. 자기가 무슨 말이든지 다 해줄 거예요 아마. 예. 원하는 이야기는 다 해줄 겁니다. 그죠. 이거는 고문 도구라고 봅니다. 예. 방망이가 왜 필요해요 그때? 겁주려고 필요하다. 저는 절대 그거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겁은 먹을 만큼 먹어 있고. 선관위에서 저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걸 뭐 만들어요. 부정이다 아니다 하는데 방금 같은 그런 장비와 방맹이를 딱 동원해서 꿇어앉혀 놓고 두드려 두 분을 패면. 세우면 둘을 패면 원하는 말은 다 그래서 30명이 필요했나 봐요. 예.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저는 30명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도대체 왜 30명까지 필요하지? 그러니까 30명을 모아놓고 모조리 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누가 뒤집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뒤집지. 그렇죠.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3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몇 명은 방맹이로 기절시키고 두려 패가지고 그 자리에서 진술을 받거나 아예 미친놈들 진짜. 자, 방맹이 나왔답니다. 경찰은 왜 이렇게까지 막은 거예요? 이게 경찰 메커니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농민 그렇죠. 시위가 있으면 항상 그래왔죠. 항상 매년 농민 시위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남태령을 통해서 오고 농민들 트랙터 오는 예. 그 아주 흔한 경우라는. 그것도 항상 막잖아요. 네, 거기 막았어요. 2016년에 양재에서 막았더라고요. 양재 예. IC에서 올라오는 거기서 막았고 이번에 남태령에서 막았던데 목지점만 달라지는 거지 항상 막잖아요. 예. 그래서 농민들이 전봉준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한양에 가서 우리 뜻을 밝혔다고 하는 건데 일단 그 농민의 트랙터 상경은 왜 막습니까? 이 트랙터 상경은 시위는 유럽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농민들이 자기 시 의사를 밝힐 때 트랙터 몰고 가요.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량이고 상징성도 있고. 상징이고 자기들 밥벌이거든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막는 거예요 경찰들이 우선? 경찰이 막는 거는 서울 시내가 이제 사실상 트랙터라는 그 덩치라든지 생긴 모양이 위압적이고 이게 이제 시위가 너무 극적으로 먹히니까 시위라는 게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렇죠. 이 트랙터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 덩치도 크고 하니까 이 막는 거는 교통 통제 예. 교통의 문제가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교통 그런- 체증 뭐 교통 예. 불편 이걸 이유를 들잖아요. 근데 그 지방에서 올라올 때는 오히려 경찰들이 에스코트 해주거든요. 예. 교통 원활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서울에 들어왔잖아요. 예. 해줄 수 있잖아요. 예. 해줄 수 있는데 항상 그래 왔으니까 예. 항상 막아왔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지시가? 이거를 이제 누가 했느냐 이제 아까 책임 문제에 대해서 미리 네. 말씀을 드리면 이 서울 경찰청에서 책임을 지고 이 차단 계획을 세우고 관리 계획을 집회 관리를 세우는데 서울 경찰청에서 이제 그동안의 관행대로 그러고 지금 상황이 또 혼잡스러운데 농민들 시위로 더 이제 그 붐이 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위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청에서 결정을 하고 본청에 서울청장이 지금 없잖아요. 잡혀가지고. 서울청에 이제 청장 직무대행을 하는 차장이 있죠. 공공안전 차장이 이 집회 계획을 세우고 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수사단장
뭡니까 기동 단장이라고 기동대를 이끌고 온 거기서 하고 이 지역 책임제에서 방배 경찰서장 최영기 총경이 이제 책임을 지고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방배경찰서장은 책임이 많습니까 이 경우? 예, 지역 책임입니다. 지역 책임? 지역에 일어난 모든 시의 1차적인 책임은 경찰서장입니다. 제 말은 경찰서장이 방배경찰서장이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니야. 이거는 열어주고 질서 있게 가도록 해야 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경찰서장이? 경찰서장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못하다. 예. 그러고 이게 처음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의례적으로 그래왔으니까. 막았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하던 대로 한 거네요, 그냥. 예. 근데 시민들이 바뀐 거네.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이 왕자 그린 분이 지금 어디 가시고 네. 이제 세상이 주인 민주화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세대도 바뀌었어요 보니까. 예. 저 시간대에 저렇게 달려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봉을 들고 응원봉 들고 20대 30대 여성들이 다수던데 달려가서 경찰한테 차 빼라고 막 저런 거 처음 봤어요, 전 진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좀 틀어봐 주세요, 영상. 경찰은 차 빼라. 윤석열이는 방 빼라. 이게 그러니까 차 빼, 방 빼 하더라고.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요, 경찰들도. 그동안 하고 다른 거는 똑같은 이제 농민시이고 트랙터가 왔지만 예. 이래 많은 시민의 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막 막혔죠. 저 새벽에 보통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때 진압작전 해가지고 데려가 버리고 끝나거든요. 예. 저래 하다가 밤을 새다가 6명이 이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첫날 6명, 어제는 그러니까 1명이 실려갔는데. 저체온증도 오고 체력도 소진됐겠죠. 탈진하고. 예. 저런 장면 처음 보셨죠?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도 야 이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진짜로. 전에 한번 세대도 바뀌었어요 완전히. 저희가 부산 연제경찰서장을 하는데 시청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 시대가 완전히 막 그냥 연산 노타리하고 시청 앞하고 주요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이제 속수무책이었는데 예. 경찰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시대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모인 그냥 청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들고 온 게 예전에는 방맹이 들고 오고 시 도구가 따로 있는데 이제 이제 응원봉. 화염병보다 더 겁나는 게 응원봉입니다. 화염병은 강제로 진압하면 되는데 응원봉 막을 수도 없어요. 저 친구들은 지치지도 않나 봐요. 밤새 하고 결국은 한남도까지 따라가가지고 예. 한남당에서 그 트랙터 들어오는 거 보고 가더라고. 진짜 대단한 청년들이에요. 새벽을 지키고 밤을 샌 대부분이 예. 20대 30대 여성들이었고 나이가 많거나 남성들은 좀 약한데 와 젊은 여성들의 파워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분들이 한남동까지 왔어요. 예. 다 같이 지하철 타고 막 가가지고 다시 모였어요. 사당역까지는 이제 그 트랙터하고 같이 갔는데 사당역에서는 트랙터만 보내고 전부 다 이제 지하철 통해서 갔죠. 야, 이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난방버스 보내주고 옷 보내주고 막 그 사이 짧은 시간에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새벽에 우리 지역구 있는 김밥을 100주를 하고 음료수 가서 그 배달 시켜갖고 다 이래 하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결제 뭐 배달하고 막. 난방버스 보셨어요? 난방버스. 전 저게서 제일 놀랐어요. 이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이 난방버스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세버스를 빨리 결제해가지고 거기 빨리 가가지고 차 틀어놓고 히터 틀어놓고 계세요.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경찰이 그래 하고 있으니까 대형으로 시대한테도 이제 맞대응하는 거죠. 경찰은 교대 근무를 하면서 난방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들 들어와가지고 추우니까 저기 들어와 있으라고. 네, 저기 경찰이 완전히 가로를 막아갖고 저것도 로테이션 하는데 똑같은 대응을. 난방버스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저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맞아 버스 보내가지고 거기 사람들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가 한두 대가 온 게 아니고 저 생각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저거는 어디 시위하러 오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난방 버스로 온 거예요. 예. 누군가 결제하고 저 버스가 와가지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추우면 들어와서 몸 녹이고 나가라고. 색깔도 따뜻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창의적입니다. 진짜 창의적이고 신속하고 체력도 대단하고 끈질기고 예. 이길 수가 없겠어요. 윤석열 못 이깁니다. 지금 20대, 10대 이런 젊은 분들 못 이겨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제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느끼는 게 10대, 20대가 시험을 앞두고도 와서 거기서 집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창의적이고 예. 지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모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다 알아요. 인터뷰에 보면 정확하게 뉴스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70%가 20, 30대 여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남성도 예. 있지만 그리고 음악이나 뭐 율동이나 춤추고 하는 거 보면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 세대가 성장해서 이 세대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은 아버지 후광이요. 후광이고 진짜 여성 대통령은 이 세대에서 탄생할 것 같아요. 여성이 강하고 젊은 여성이 훌륭합니다. 요 다음이 저희 박시영 대표, 이택수 대표 그 여론조사 시간인데 들어오라고 하세요 지금 그냥 디젤부에서 마무리하죠. 저 이 영상 보다가 진짜 감동 먹었어요. 대단하다. 정말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나는 가야 되겠구나. 이들한테 내어주고. 이게 뭔가 하면 네. 어디서 집회를 한다고 기획을 하고 어느 단체에서 기획을 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미리 한 게 아니고 그렇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식간에 순식간에 농민회 플래시 모브 하는 그런 거예요. 농민회에서 예. 그 성명을 냈다고 해요. 농민회에서 예. 냄타령에서 맡겼습니다. 근데 농민회 성명 누가 봅니까? 예.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 세대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순식간에 우리 가야 된다라고 모여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맞습니다. 지휘부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박시영 대표도 갔다 오면서 거기 예, 어제 10시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갔어요?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그 현장을 알아야죠. 예, 마음이 동해서 갔습니다. 아니 이사명 총경이 현역이 아니어도 경찰은 아닌가 가셨는데 예. 여론조사 전문가 거기 왜 갔어요? 거기도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 알아야죠. 저는 경찰도 문제가 있지만 예. 거기가 지역구기 때문에 사당하고 같이 이제 언급이 되니까 예. 그렇지. 그래 갔죠. 이택수 대표는 이 관련해서 뭐 했어요? 저는 이제 TV를 통해서 TV 나올 때쯤이면 거의 다 해결될 때인데 왜냐면은 지상파에서 달려오질 않았어요 초기에. 예, 민주당 의원들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한 게 제가 그 의원들을 계속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 쪽에서 나중에 5대만 보내겠다 트랙터 이렇게 이제 협상안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성이 안 찬다. 전농을 설득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협상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10대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13대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아니 요새 민주당 의원 잘하고 있어요. 예, 아주 잘합니다. 효능감이 아주 있습니다. 예, 그날 현장에 김준영, 뭐 양문석, 뭐 최현일 의원 많이 달려왔더라고. 많이 있었어요. 이소영 예. 의원도 있었고요. 가까이 사는 분들 혹은 지역과 가까운 분들은 혹은 행안이 다 달려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그리고 박시영 대표도 갔었습니다. 박시영 대표가 내가 그 초반에는 그 TV에서 오질 않았어요. 지상파 케이블도 네, 예. 오질 않았고 왜냐하면 농민의 상경 투쟁은 진짜 자주 있는 거고 대부분 맡기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안 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이제 이 유튜버들만 달려갔어요. 네, 유튜브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유튜버들만 일요일이니까 카메라 동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회사에서는 또 또 있고. 그 전날 또 광화문에 대규모 우리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많이 나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유튜버들만 생중계를 했거든요. 네, 예. 유튜버 생중계 좀 보다가 나는 감동적이지만 피곤해서 잤어요. 따뜻한 데 있어도 체력이 딸린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데 일어나서 보는데 어느 순간 박시영이 있는 거예요. 예. 박시영하고 닮은 사람인가? 봤더니 박시영이 맞아요. 박시영 대표가. 예. 박시영 대표는 딱 보면 이제 눈에 띕니다. 아 그렇죠. 예. 박시영 TV 좀 구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 처음에 왜 저기 갔나 했더니
저도 자. 잘 시연장에 안 가는데 12월 14일 날 또 딱 갔더니 박시영 대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 거기 네, 국회에서 네. 만났죠. 네. 우리가. 그러니 위원장님 원하고 자 봅시다. 정당 지지율 50대 29 정도 되네요. 리얼미터. 지금 자동응답 방식은 이제 50대 한 20% 후반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금 주춤하지만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 갤럽 등 이제 전화 면접 조사는 한국 갤럽 거 봅시다. 네, 48%로 40% 후반 그리고 민주당이 20% 중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수치는 아니, 국민의힘 다른데 20% 중반. 예, 예. 수치는 다른데 대체로 더블 스코어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현재 갤럽-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갤럽이 8% 오른 게 최근 들어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8% 한 포인트가 주에 8%는 엄청나게 네. 크네요. 네, MBS 조사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민주당이 8% 포인트 오른 39, 국민의힘이 26, 4% 포인트 빠졌습니다. MBS만 더블 스코어가 아니네요. 다른 조사들은 대부분 너무 더블 스코어인데. 네.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 많이 인용된 게 뭐였냐면 TK 민심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뭐냐면 TK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1일, 12일, 3일간 조사를 했는데 16%가 나왔거든요. TK에서? 예, TK 16% 나왔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이 17, 18, 19일 3일 조사한 거에서 27대 3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27, 국민의힘 33. TK에서 딱 붙었다. 예. 그럴만하죠. 예. 그럴만하고 뉴스가 앞으로 더 나오면 더 나올수록 이제 네. 오늘 새로 나온 거 방맹이 들으셨어요? 박맹이요? 아무 들으셨구나. 야구 방망이 아까 선관위 30명 예, 예. HID 첫 번째 임무가 30명 납치였잖아요. 예, 그때 예. 케이블 태하고 복문면 나왔잖아. 예, 거기까지 나왔죠. 오늘 김경호 변호사가 거기에 그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했던 대령 한 사람을 정모 법률 대령을 자문했다는 거죠. 법률 자문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진술서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야구 방망이도 있었대요. 아씨, 거기 저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후드를 패려고 한 거지. 네. 이거 어차피 합법적인 게 아니라 납치잖아요, 납치. 너무 영화들을 많이 봤어. 이제 멍석에 말아가지고 네. 때리면 이제 멍석에 말아서 때렸겠나. 나는 30명을 납치한 멍석에 적이 말아- 눈을 가리는 거하고 멍석만 한 거 똑같은 효과죠. 아니, 멍석에 말고 때리면은 이제 멍이 안쪽으로 드니까. 아니 그 멍이 다 풀릴 때까지 가둬놨겠지. 네. 그러니까 방맹이는 푸드를 패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동네 양아치나 야구 방맹이로 위협하는 거지. 그들은 이미 케이블 타이를 묶어가지고 두건 씌워서 30명 납치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벙커로 달려가는 순간부터 이미 충격이고 공포 아니야. 그럼요. 총 들고 네. 됐을 텐데 충격을 더 줄 필요는 없고 공포나 네. 두드려 팼을 것 같아. 이건 진짜 대구 경북에서 진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의 배신이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건조했는데 조금 민주당하고 국힘이 조금 있으면 뒤집어지겠습니다. 그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진작에 30%대의 이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지금 갤럽 등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제 샤이 표심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도로에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30%에 근접한 수치가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잠시 후 이제 여론조사 꽃은 대구 경북이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뒤집어졌고, 앞섰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는 더블 스코어 다른 데처럼 더블 스코어예요. 저희도 50% 돌파해 있고 정당 지지율은 더블 스코어. 이게 더블 스코어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사실. 본 게 있는데 전 국민이 그렇죠. 더블 스코어이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조원 CNI 같은 곳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러면 차기 대권은 어떻게 되나 하고 물어본 경우 많거든요. 네. 조원 CNI 스테이트 뉴스 의뢰로 나온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보면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죠. 예, 예. 거의 비슷하게 50% 넘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굳건하고요. 굉장히 계속 뭐 50%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는데 한동훈 지지율이 많이 꺾였죠. 한 예. 자릿수로 줄어들었죠. 예, 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아무래도 그 본인이 사실은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예. 그렇죠. 놓쳤지. 너무 아깝더라고 나는. 그리고 원래 한동훈 대표를 많이 응원했잖아요. 한동훈 네, 역할을 대표가 하라. 오래 버텨주길 바랬는데 더군다나 사살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 듣고 약간 동변상련 느낌도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제가 예. 그 얘기 듣고 나서 혼자 생각한 게 있습니다.
어머 재산 날이 갔을 뻔했네. 영원히 같을 뻔했네. 요단강 같이 건널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원준 총수가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안 믿었었는데 지금 계속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 전화 네. 받았대잖아요, 자기도. 네, 청와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도 받았대잖아요. 네. 야구 방맹이 이런 거 상상이나 했어요? 케이블 타이 2건까지만 해도 놀랐는데 야구 방맹이 이 미친 놈들 진짜.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지금 특검을 맡고 있단 말이야? 진짜 혼나야 될 사람이네 진짜. 자 여론조사 꽃에서는 몇 가지 더 물어봤어요. 이거 저희가 조사 계속하고 있거든요. 조사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물어봤어요. 만약에 탄핵 기각되면 윤석열 계엄 또 할 것 같냐? 69.1%가 또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69. 중요합니다. 매우 가능성이 높다, 있다라고 응답하는 51%. 50이래요. 이 수치가 중요한 거죠, 사실. 69%, 그 70%거든요, 이거. 네. 70%가 이 전화 면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문항 설계 자체가 뛰어났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시의적절해서. 자동응답 방식은 이제 리얼미터에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면접조사 중심으로 지금 하고 아니 저희 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하나만 하자 하나만. 그래서 지금 전화 면접까지만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는데 대구 경북도 62.4가 또다시 개엄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내란 특검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공포심의 정체를 이해를 못하고 이러다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70대 이상만 비상계엄을 또다시 계획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을 했는데 평균치보다 높은 세대를 보니까 60대하고 20대 남성만.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60대랑 굉장히 비슷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게 20대 남성의 보수화가 네. 70대 그 의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20대. 과거에는 그랬죠. 네. 최근에 이제 60대가 비슷해졌습니다. 아, 조금 많이 그래도 내려왔거든요. 좀 내려. 조금 이제 내려왔거든요. 50대까지만 내려오면 됩니다. 지금 그 20대 여성, 30대, 40대까지는 계엄 또 한다가 거의 90%에 육박해요. 네. 이분들이 느끼는 공포가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40대도 87%고 50대 가도 72%예요. 네, 네. 60대도 57%. 70대 이상만 33%. 아, 윤석열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 이분은 대통령 한 번도 맞고도 이분들은 계속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지금 경제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 난리거든요 지금. 아니 자기 목숨이 지금 중요하니까. 경제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한덕수 총리 스스로는. 자, 한덕수 총리 얘기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특검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되냐? 탄핵해야 된다. 아직 이 물을 익지 않았어요 지금. 제 말은 뭐냐면 설마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요런 수치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부정적인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총수 오늘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6명, 7명. 사람들 헷갈리고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7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잘 몰랐거든. 근데 이제 하나씩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탄핵을 그러니까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다 도로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66.7%인데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긴장도 확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70% 넘어갈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뭘 물어봤느냐? 이거 왜 다들 안 물어보나 몰라. 한동훈 대표가 목숨 위하다는 연락 받았는데 이거 사실일까요? 이게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데 네, 네. 제가 말한 것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네. 32%를 빼고는 60%는 사실일 거라고 믿어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직 19% 정도만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알려지면 앞으로 밝혀지면 한동훈의 지지율도 약간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부울경에서만 50% 이하고 나머지는 다 50% 이상이에요. 사실 것이라고 서울 경기 일대에서는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게 60%가 넘고 이제 조금씩 더 야구 방맹이 이런 거 밝혀지면 네. 저는 야구 방맹이가 정서적 충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총보다 네. 폭탄 나오는 것보다 왜 무슨 이 뭡니까 문을 열기 위해서 C4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모르죠. 근데 영화는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조폭 영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야구 방맹이 선관위 직원들을 두고 케이블 타이로 뒤로 손을 묶고
두 권을 씌운 다음에 야구방맹이를 휘둘 생각이었어? 이거는 진짜 공포스럽지. 지금 이제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명수당을 줘야 한다. 우리 여론조사고 생명수당 주기로 했어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됐어. 우픈 일입니다. 우픈. 윤석열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네. 계엄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70% 되잖아요. 저는 뭐든지 할 거라고 봐요. 돌아오면. 아니 계엄 한번 했는데 나 돌아왔네? 이민 가는 윤석열을 사람. 계엄한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네. 이번 비상계엄 선언이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탄핵- 탄핵이 안 된다. 그럼 또 하겠다는 또 그런 할 수 이야기죠. 있죠. 또 할 수 딱 있죠. 근거가 그거예요. 아니 설마 아직도 설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눈앞에 보면 입을 한번 탁 때려주세요. 이문항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지지층 중에 20대 남성이 많거든요.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42.9%가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네. 믿고 믿겨지지 싶지 않는다. 그렇죠. 믿을 수 없다. 난 안 이제- 믿을래. 예, 아이, 근데 거짓말일 이제 거야. 그 어느 정도 선이 지나가면 이제 20대 남성들도 좀 돌아올 가능성이 이거는 있죠. 한동훈 대표 본인이 직접 말을 한 게 아니라서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아직 60%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 수사 결과가 좀 발표가 돼야죠.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받았습니다. 말하면 이게 확 올라가겠죠. 예. 네. 자 야구방맹이로 두드려 맞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내일 또 경찰서 뭐 가신다고 박시영 대표. 아 그래요? 어디 갑니까? 아, 과거에 그 똥검사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6월달에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뭐 그 명예훼손 건데. 또 함부로 말했구나. 아니,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한 거였기 함부로 때문에. 말했구나. 조사 받아 감옥 넣어야 돼. 방명이 좀 그러니까 방맹이 좀 맞아야 되겠네. 예. 저도 사실은 그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하다 보면 필연적이에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조사받으러 가는 거예요. 내일. 예. 아직 뭐 조사 단계네. 예, 그렇죠. 꼭 기소되길 바래요. 특수부에 배당됐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윤석열 돌아와가지고 HID 다시 잡아왔으면 좋겠네. 혼자 죽는 건 싫다 이거죠. 예. 방맹이가 뭐야, 방맹이. 자, 꼭 탄핵해야 되는데 그걸 맡고 있는 한덕수 대행 정신 차리시고요. 자, 총경님? 네. 총경님이 아니지 참.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경찰 내부 사정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잘 못 알아봐 주시더라고. 아니 저는 오늘 사실 트랙도 이거는 그거였고 이 저한테 질문이 국수본부장 검찰에서 공격하는 그거 맞다. 요거를 내가 그거 당연히 요걸 것이다 생각을 하고 좀 했는데 그럼 그거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예. 그 검찰이 지금 국수본부장 휴대폰을 뺏어갔어요. 참고인을 예. 강제 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휴대폰을 뺏어갔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경찰 니네가 계엄 당시에 이 체포조 보낸 거 아니야? 니네도 한통속 아니야? 그 명분으로 국수본부장 지금 내란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총지휘관인데 예. 휴대폰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거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원래 저 사람들이 상대를 흠집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람을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그 특기고 이 지금 똑같이 방첩사에서 우리 경찰에 뭐 100명 요청을 했다.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선관위에 간 그 사람이 검찰하고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 또 이야기가 똑같이 됐는데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막 일방적으로 매도를 해서 확인되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수본부장은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시간을 끌고 절대 내 올라갈 때까지 해주지 마라. 그 사람 제주도에 그날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현장에 올 때까지는 하지 말았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핸드폰을 압수해서 마치 피의자처럼 경찰의 수사권을 합법적인 유일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흠집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온. 이거는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협업을 해서 윤석열을 잡아 열 생각을 안 하고
윤석열을 잡아 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경찰의 수사수장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실체적 진실보다는 자기 조직의 이익이 더 앞선 그런 행태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런 국민들 다 의혹이 아셔야 됩니다. 실제 그런 의혹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국수본을 주저앉히려고 예. 국수본 수장을 너 내란에 동조한 자 아니야. 실제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그런 것이다. 예. 그 시기도 중요한데요. 그 국수본부장에는 압수수색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그걸 동시에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공조수사본부를 공수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삼각의 이제 이각인데 국수본부장하고 그 압수수색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이상민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보내고 검찰에서 손 떼겠다 하니까 이 수사하는 그 서울 그 누구죠? 특수본에서 검찰의 특수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항의를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우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거죠. 검찰총장이 지금 영이 별로 안 쓰는 것 같던데 보니까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수본한테 야 이거 공수처에 넘겨 권한 문제가 생기니까 하니까 항의했다는 거 아니야? 예. 못 주겠다고? 항의하고 바로 이제 이 사람 둘이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경찰 정당한 수사가 아니고 수사를 방해하고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글부글합니다 경찰 내부는. 경찰에 맡겨두면 안 된다 당신들. 예. 국민 여러분 경찰이 내람의 공무원입니다. 거기 맡겨두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지금 실제 특검이 발족 안 하면 검찰이 다시 가져가게 예. 생겼잖아요. 특검이 발족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검찰도 연락을 받았는지 그렇지. 그 방첩사에 그 현장에 간 그 대령이 이야기를 했죠. 네네. 국정원하고 검찰이 올 올 것이다.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조사해봐야죠. 검찰도 준비된 게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부분을 검찰 스스로 밝힐 리가 있나요? 내란범인데 그러니까. 이 잡범이 아니라 내란에 연루되면 다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똥 묻은 분이 겨 묻은 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에 경찰들이 많이 파견돼 있나요? 예, 같이 이제 수사를 하는데 형식은 우리 검찰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듯이 형식적으로 이첩하지만 같이 하는 걸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거 외에도 좀 첩보 좀 어떻게 좀 파가지고 저희도 알려주시고 예. 단독 좀 하게 해주시고 예. 잘 안 되더라고. 첫날부터 계속 모시고 있는데 자, 예. 앞으로 일주일간 더 지켜보고 24일까지 크리스마스까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